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388 방송입니다. 여기에 오신 지 몇 년이 되셨다고? 만 16년 지나서 지금 17년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노원농수산물 도매시장 2번 2번. 입구에 네.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그런 시설. 제 소개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가 사회복지법인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종충남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있는데 양쪽 법인에 후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카리타스 1377 자원관리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여창이고요. 푸드마켓에서 하는 일은 지역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네. 선발된 분들을 바우처 카드를 지급함으로써 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무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가입을 하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 궁금합니다. 취지가 우리가 가톨릭 농수산물 지원센터에서 그 추구하는 지향점과 좀 많이 좀 닮은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 가입하게 된 동기고, 제가 좀 가난한 집안의 8남매 막내로 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세요. 두 분 다 이제 20년생이시니까 네. 100살이 넘으시는데 한 분은 87년도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91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오래되셨죠. 오래되셨는데 돌아가시는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당연히 이제 집이 뭐 힘들죠. 제가 뭐 70년대, 80년대 제가 올해 59인데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어려운 과정이 좀 있었죠. 많이 있는 과정 중에 뭐라고 할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뭘 하나를 겪었느냐면, 제가 저쪽 동화동에 있는 대진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한 달에 분기에 학비가 한 5만 원 돈, 그때 돈으로 5만 원 정도 됐는가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즘은 돈 없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다닐 때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그걸 월사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낼 만한 형편이 좀 못 돼서 저희 큰형님 네가 공무원이시고, 공무원들이 박봉이잖아요. 월급이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많은 대가족을 같이 부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입안화를 좀 줄여야겠다.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그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좀 시작을 했는데 첫 월급이 한 10만 원,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노동의 그 뭐라 그럴까, 즐거움이라고 그럴까, 보람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이른 나이에 제가 이렇게 겪게 됐죠.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쨌든 이제 용돈을 벌이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미로 바둑을 좀 두었는데, 바둑에 그 내기 바둑이라고 있어요. 현상 바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은행동 대전역 거기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목적교라고 했는데 목적교에 그 홍명대밭하고 중앙대밭이라고 있었죠. 그 유명한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기원이 2층과 3층에 있었는데 한 100평 정도 돼요. 거기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무슨 핸드폰 갖고 오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없었던 때니까,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기원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내기바둑을 이렇게 둬서 내기바둑을 둬야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내기바둑을 둬서 따야 이게 이제 용돈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서 그걸로 요긴하게 용돈을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식재산권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여담이지만 그 바둑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가 됐든 TV가 됐든 아니면 뭐 온갖 뭐 서적이 됐든 해서 그걸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데가 아니니까 나름 그것도 이제 독학을 해가지고 실력을 쌓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바둑을 엄청 뭐 프로 수준으로 잘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이렇게 현상 바둑이라고 그래요. 내기 바둑을 해서
용돈을 탈 정도의 그 실력은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는 이제 방황의 시기를 이제 책과 바둑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극복해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그 본부장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이 많고 그랬을 텐데 뭐 이바나 줄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노동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의 용돈을 또 본인이 벌어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철이 부적들은 그런 청년이 아니었나. 철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지. 그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고 거기다가 그 저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뭐라 그래 옛날 분들은 지금하고 뭐 60 넘으면은 지금은 이제 나이 축에도 안 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나이가 60만 넘으셔도 이렇게 연세가 좀 들어 보였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들도 그러고 일을 많이 하시는 많이 하시고 8남매를 낳으신 것만 해도 대단한 그리고 이제 거예요. 제대로 못 드시고 막 네.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다 겪고 온 분이니까 정신적으로나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이제 힘든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가니까 이제 병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대전시에 있는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선교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충남대병원, 성묘병원, 의지대, 선병원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병원들을 다 이렇게 그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병수발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간대 끝나면 이제 병수발을 하고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여기 앞에 젊은 그 우리 친구 계시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막 분 단위로 쪼개 쓰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원망스러웠지. 왜냐면 나는 좀 좋은 부모 두고 좀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래 금수저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팔남매 막내를 태어나가지고 돈도 없을 때 태어나가지고 집은 또 집이 좀 가난하고 또 나중에 좀 철들 중고등학교 때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있어 아프시고 이제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 먼 날 긴 안목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오늘의 나를 이끌어준 큰 자양분이 좀 됐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1388 청년지원단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제 잘하는 인터뷰는 아니지만 우리 젊은 식구들에게 오늘의 제 삶의 경험이 제 모토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보탬이 된다 그러면 기꺼이 뭐 이런 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기에 이제 주된 관심사가 이제 남들처럼 나도 좀 대학 캠퍼스에서 주간이라고 하죠. 뭐라 그래? MT도 MT도 가고 동아리도 하고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단 10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격변의 시기를 좀 보내면서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사실은 그 직장생도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는 하다도 안 되면 공무원 한다 그랬으니까 월급도 박봉이고 지금도 박봉이지만 그랬는데 그 격변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보람을 좀 느낀 거고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행정학보다는 사실 이제 경영학을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배경이 집이 어려웠으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경영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끝나면 다시 좀 대학을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낙도에 또 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하나를 또 공유하려고 하는데 60 넘어서 왜 대학 또 가도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둘레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이제 혹시 의기소침해가지고 나는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이번 세대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딛고 일어나도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그 글을 지금껏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 음미하고 있는데
다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예, 그래서 눈을 감으시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이 글을 네.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우와. 발치를 좀 해갖고 아, 왔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저희는 어떤 자세로 듣고 있으면 아 그냥 이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박노해 그 시인의 얘기, 네. 노동실천가의 얘기를 이제 제 입을 빌어서 좀 하는 건데 잘은 못하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이걸 좀 조금 읽어드리고 네.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정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 저 요즘 방하는 젊은 세대들이 꼭 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숲과 젊은이를 보라는 말이 있다. 내 건가?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숲과 젊은이를 보라는 말이 있다. 푸른 숲이 우람우람 자라고 젊은이들의 눈빛이 살아있다면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온몸으로 현실에 도전하면서 넓고 깊은 바다를 꿈꾸는 젊은이는 그 자신이 이미 희망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원대한 꿈이 있는가? 당장 전백년이라도 가입해야 할 처지인데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말하는 전백년은 전국 백수연합. 무한경작으로 치닫는 살벌한 시대에 무슨 사치스러운 꿈이 그 이상인가? 놀랍게도 이게 지금 24년 전에 쓴 글이에요. 요즘에 지금하고 딱 맞는 나와도 얘기예요. 되는 글들이네요. 그러나 젊은이의 꿈과 이상은 미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꿈과 이상은 미래의 현실이다. 맞잖아요. 내가 꿈이어서 미래에도 나는 그 비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이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것이 아니다. 꿈을 가질 때만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정보와 인연들이 살아있는 의미의 그물망으로 포착된다. 꿈이 있을 때만이 덜 중요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의 능력이 생기고 한정된 시간과 생명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꿈이 있을 때만이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자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꿈이 있을 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단순히 나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간다. 가슴 깊이 간직한 꿈이 있는 사람만이 나이 들수록 늘 새로워지고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진다.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푸른 청춘이다. 세상에 평온한 저녁을 꿈꾸며 격동하는 시대의 어둠 속을 불처럼 내달려온 내 젊은 날이었다. 이 글이 제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아주 가슴에 와 닿았겠네요. 있고 제가 이따가 요 원고는 좀 드릴게요. 제가 좀 그러는데 저희 아들들한테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의 꿈을 좀 꿔라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우리가 재창조하는 삶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인데요. 재창조하는 삶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총각? 모르죠? 응. 더블 라이프라고 그래. 더블 라이프. 재창조하는 삶을 더블이라는 게 두 배라는 소리잖아요. 더블 라이프라고 한다. 이런 이제 그 현대 인물에 놀랍게도 덩샤오핑,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지금 이제 중국의 현대화에 거의 제가 말하자면 일군 사람이죠. 우리한테는 진상인 나라야. 현재는 중국에 온갖 갑질을 하지만 이제 중국 입장이나 한 개인에 놓고 봐서는 덩샤오핑의 그 인생이 우리 현대사를 가르쳐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양반이 그 70이 다 된 나이에 문화혁명을 주도한 그 4인방에 의해서 변방으로 쫓겨나간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논발을 일고 닭을 지겨 침묵 속에 살해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홍위병이라고 이제 중국에 유명한 아주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홍위병들에 의해서 척추가 부러진 채 이제 불개의 몸으로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불개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등수평이라는 분은 이제 그 뭐라 그래 위리안치라고 그래갖고 집을 못 벗어나는 그 있어가지고 자기 집 내지는 정해진 장소만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그거를
등소평은 매일 일터에서 돌아오면 총검을 든 감시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서 그 좁은 집을 계속 이렇게 이제 걸었어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륙의 지평선에 붉은 놀이 짊으려 어둑한 마당을 흐트림 없는 자세를 묵묵히 설고 있는 초란행생 노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중국 대륙을 웨이크업,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일깨워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70이 되던 해 드디어 부총리에 이제 복권돼 정력적으로 이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쫓겨나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유배를 또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마침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사인방이 체포가 되고 이분이 말하자면 중국 주석으로 가요.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중국 공산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인생 역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분이 20년간 중국 권좌의 최고를 이렇게 누리는데 이때부터가 우리 젊은이들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90살이 넘자 이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후배한테 다 넘겨줘요. 이제 그 유명한 장점인 인간한테 넘겨주면서 어쨌든 이제 오늘의 중국을 뭐 G2라고 그래갖고 미국과 이렇게 이제 거품 많이 꼈지만 어쨌든 그 다투는 세력을 다투는 그런 큰 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젊은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이 인생 역장 안에서 70까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중국을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나라로 웨이크업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 다르죠.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을 현대화, 그러니까 이제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랜 동안 외세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중국이 이제 패배 의식에 쩔어 있었는데 이 중국을 웨이크업 시켰다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이 양반이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거인인데 이 시기가 70이 넘은 시기에 그걸 중국 대륙을 웨이크업 시키고 20년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노욕을 짓누르고 그 뒤로 물러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의 아까 내가 불러드렸 저기 이렇게 읽어주었던 내용 중에 이 사람은 늙어가는 게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고 꿈과 이상이 사라졌을 때 늙어간다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그 유명한 누가 있느냐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도합 27, 8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남아공의 최고 권좌에 올랐는데 이분도 27년간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어요. 27년이면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분이 그 운동을 하면서 미래를 계속 끊임없이 27년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감옥에 갇히기 바로 직전에 젊은 후배들을 유학을 보내요. 그 없는 살림을 털어가지고 옛 소련으로 보내고 영국으로 보내고 했는데 지금 오늘의 남아공이 그래도 그 독재에서 해방이 됐죠. 그 백인들이 통치하던 인종차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가 그 일을 했다. 이게 남아공 대통령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후배 대통령이 타보 온베키에게 이제 권력을 좀 이용하는데 이분이 그 만델라가 감옥에서는 28년 동안 온베키는 후배예요. 후배인데 망명객의 몸으로 ANC 외무장관으로 불리며 국제무대에서 만델라 석방운동가 ANC라고 그 남아공의 해방 전선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국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끄는데 크게 일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넬슨 만델라가 인류 최악의 인종차별 통치를 이렇게 종식시키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좀 남겼는데 이분이 이제 제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장 공간이 끝나버렸고요. 그 밑에 거는 되고 있죠? 네. 다 드릴까요? 한 번 더 누르면 아마 아. 저장 공간도 될 수도 있어서 그럼 각이 달려있어. 4분. 어차피 4분 후면 끝나는 거니까. 잠깐 쉬다가 다시 스탠바이. 자, 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넬슨 만델라는 지난 27년간의 감옥살이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27년간의 미래의 준비,
27년간의 단절을 뚫고 살아온 재창조 능력 때문에 우리가 넬슨 만델라가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두 분, 아까 말했던 등수평이나 넬슨 만델라는 한시도 꿈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바탕은 자기 실력이 있었어요. 그 감옥살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체력을 연마하고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력이 안주하지 않고 새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단련하고 공부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뚫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젊고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적다 우리. 지금 봐서는 지금 내 상황이 부모님,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나 자신도 부모님 흙수저, 부러진 흙수저, 부러진 흙수저로 살았지만 그걸 원망하지 않고 그 시련의 시기를 극복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꿈과 이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젊은이의 꿈과 이상은 미래의 현실이다. 꿈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다. 꿈을 가질 때만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정보와 인연들이 살아있는 의미의 그물망으로 포착된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그죠? 꿈을 가질 때만이 덜 중요한 것을 포기를 한다. 네? 있어요. 뭐 요즘 보면 막 오락하고 술 먹고 막 시간을 허투루 쓰고 그런다 그러지 말고 꿈을 가지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좀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청년 일선법과 청년지원단의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제가 주제담장 꼭 말씀드리는 거는 젊은이들에게 단순하게 그 피지컬적인 그 도움보다는 무엇보다도 그 정신 세계를 좀 이렇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이분들을 좀 웨이크업 시키는 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꿈이라는 거는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의 목표거든요. 내가 어떤 지향을 갖고 세상을 좀 살아갈까라는 그 꿈을 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꿈이 내 머릿속에 내 뇌리에 이게 박히면 비로소 사람은 방향이 설정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있었던 역경들이 나한테는 큰 아주 중요한 자양분으로 변화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박래 시인이 쓴 시인데, 이거는 박래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요.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하느님께서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창조하시고 기분이 좋았던 게 인간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살다 보니까 제일 그 힘든 게 누구냐고 봤더니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 제일 또 복된 것도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저 한참 때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갖잖아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 안에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다. 사람인데 이게 고민이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인간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머릿속이 얼마나 그 복잡하면서도 그 세밀하겠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처를 많이 받지만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중요한 건 내가 실력을 갖고 닦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또 가장 많은 실망을 하겠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려면 우리가 꿈과 이상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실력을 갖고 닦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읽고 팀장님이 한 번 읽고 제가 한 번 읽고 각자 한 번씩 읽어보는 걸로 사람이 희망이다 라는 박노해 시인님의 시를 민영훈 팀장님께서 읽어주시고요. 저는 이걸 읽어요. 여기 중앙일보 사설
네, 예. 실린 박노해 선생님의 글을 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아우,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시 같습니다. 저도 읽을 거예요. 자, 이게 남자 버전, 여자 버전. 네.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저예요, 저. 모두 다 저라고, 다 본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박노해 시인님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시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노해의 희망찾기. 젊은이여 미래를 품었는가.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숲과 젊은이를 보라는 말이 있다. 푸른 숲이 우러무럼 자라고 젊은이의 눈빛이 살아있다면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폭포를 거스러 오르는 연어처럼 온몸으로 현실에 도전하면서 넓고 깊은 바다를 꿈꾸는 젊은이는 그 자신이 이미 희망이다. 젊은이의 꿈과 이상은 우리의 현실이다. 다시, 젊은이의 꿈과 이상은 미래의 현실이다. 꿈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것이 아니다. 꿈을 가질 때만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정보와 인연들이 살아있는 의미의 그물망으로 포착된다. 꿈이 있을 때만이 덜 중요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의 능력이 생기고 한정된 시간과 생명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꿈이 있을 때만이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꿈이 있을 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간다. 가슴 깊이 간직한 꿈이 있는 사람만이 나이 들수록 새로워지고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진다.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푸른 청춘이다. 세상에 평온한 저녁을 꿈꾸며 격동하는 시대의 어둠 속을 불처럼 내달려온 내 젊은 날이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저희가 그 다짐라는 예. 1388과 함께 어찌어찌 하겠다라는 다짐을 예. 한마디씩 하고 예. 저희는 매주 몇 번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 친구들과 좀 더 넓은 친구들을 함께 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1388 그 청년 지원단의 설립 의미를 제가 청소년 지원단. 청소년 지원단의 아니 1388 청소년 지원단의 설립 의미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앞으로도 열심히 그 청소년 지원단을 도울 것이고 제 본연의 일이 이제 푸드뱅크, 푸드마켓 내지는 이제 후원 네트워크를 이렇게 점 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점 매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먹는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좀 다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정보나 실생활 정보들을 청소년분들에게 두루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나름 좀 노력을 다해서 우리 청소년 지원단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막 풍성해지고 배불러지고.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 또 가톨릭 동사물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 센터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뭐 아이들 간식 네. 또 아이들이
진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청소년들한테 많이 제공해서 아이들이 또 그 물품을 통해서 많이 그립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본부장도 오늘 귀한 말씀 들으니까 네. 마치 오늘이 차라리 1월 1일이었으면 이 정초에 덕담을 들었을 텐데 네. 정초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하반기 남은 하반기라도. 네, 남은 하반기라도 좀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네.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좀 사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또 그냥 갑자기 또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388 방송 또 폴카TV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좋은 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진짜 꿈과 희망과 이런 걸 가지고 공유하자라는 마음까지 심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선 주소했는데